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생활 숙박시설 거주 불가. 행정 예고 기간은 끝났고 이제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화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워서 남주는 TV 배남TV입니다. 이번은 국토교통부의 갑자기 발차기 생활숙박시설 거주 불가가 나왔는데요. 이제 공포가 다음 달입니다. 그래서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이행강제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나의 소중한 자산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생활 숙박시설 이 시행 입법 예고된 거에 대해서 한번 뭐가 바뀌고 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생활 숙박시설의 가장 큰 골자는 이제 거주 불가라는 내용입니다. 입법 행정 예고 기간이 사실은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이때 생활 숙박시설 거주하시는 분들이 반대 서명 운동이고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일단 공포 시행은 21년 4월경에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동안 아는 사람들은 다 잘 투자해 먹고 사실은 제 아는 형도 이제 나도 알아서 한 채 샀는데 이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.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그 형한테 전화를 했거든요. 사실 그 형이 해운대에 있는 좀 괜찮은 생숙을 사서 살고 계세요.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저한테 거기 괜찮다고 니도 일로 이사 오라고 막 그러셨거든요. 저도 솔직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었고요. 세금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집을 그때는 또 팔아도 잘 안 나가가지고 아무튼 못 탔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생활 숙박시설 거주 불가라는 내용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사실 뭐 입법 예고하고 시행하는 그게 일단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분류된 거를 사전적인 그 법적인 거에서 보면 이게 숙박 플러스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의 개념이 합쳐진 게 생활 숙박 시설이라고 나오고요. 지금껏 여기를 많이 사셨고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장점이 여기가 주택 적용 안 받습니다. 그래서 대출 다른 대출의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덜 받았고요. 전매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서울에 불과 작년 이렇게 막 그런 뭐 요번 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 어떤 억제를 할 때도 괜찮은 입지의 생활 숙박 시설들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. 그리고 전매 제한 없으니까 회전도 좋았겠네요. 왜 몰랐을까 나는. 아무튼 언제 도입됐나 보니까 국제대회 개최 때 호텔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허가는 빨리 내줘야 되고 뭐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서 같이 막 냈고요. 그런데 왜 찍으면 안 된단 말이고 전입신고 다 받아놓고 전입신고를 구청에서 다 받았어요. 그러니까 아니 행정관서에서 지금 다 받아놓고 이게 안 된다니 갑자기 안 된다니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소급 적용이지 화가 날 일이 당연합니다.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 그리고 누가 뭐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 우리 소시민들은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시행되어 오는 대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. 그래서 좋은 입지에 좋은 뭐 환경에 생활 숙박 시설이지만 뭐 샀는데 하물며 처음 살 때는 취득세도 더 많이 내려갖고 다 냈는데 전입신고도 다 받아주고 전세도 다 돌리고 이때까지 다 했는데 이제부터 안 된다니까 기가 찬 노릇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생활 숙박시설 일단 거주용으로 이제 사용 불가라고 완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. 그럼 뭐 했어요? 숙박업 사용만 하랍니다. 숙박업 신고를 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죠. 숙박업 사용만 하고 숙박업으로 쓰라는 게 이게 보니까 찾아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아파트 이렇게 봅니다.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. 하물며 좋은 위치 좋은 자리도 훨씬 더 많아요.
부산도 협성마리나 G7도 있고 그 중동 해운대에 그 LCT 레지던스도 있고 그리고 우동 H 스위트도 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아는 형이 한번 생숙에 대한 소개를 해줘가지고 알아볼 때 그 거기 부동산 소장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 부동산 소장님이 거기가 조금 금매가 나왔었거든요. 그 금매 난 이유가 그분이 LCT 레지던스를 사가지고 글로 가신다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. 한번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했던데 이제는 거주용으로 쓰고 이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주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 10%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벌금을 부과하겠답니다.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까지를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꼼꼼히 생활 숙박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가 바뀌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모든 생활 숙박 시설 이름을 단 거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활 숙박 시설은 본인이 이제 등기 칠 때 다 아시잖아요. 이 생활 숙박 시설에 있으신 분들은 전부 적용이 되세요. 일단 거주용 사용을 못 합니다. 그런데 그러면 기존 거는 다 전입신고 다 했잖아요. 다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데 그것을 용도 변경해랍니다. 이제 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거주용 오피스텔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랍니다. 그러면 이해강제금을 안 때리겠답니다. 이 부분은 기존 지금까지 다 끝난 기존의 생활숙박시설만 해당이 됩니다. 용도 변경을 하면요. 사실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주택수 적용 받고요. 양도세, 종부세도 적용을 받습니다. 이걸 무리하게 소급해서 이런 추진을 하는 이유가 이 세금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다. 뭐 이런 매스컴에 좀 뜨고 뭐 붐이 일어나고 사실은 분양이나 뭐 이런 거 공고를 할 때도 주택수 적용 안 받고 양도세, 종부세 적용을 안 받습니다. 막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한다라고 나왔어요. 뭐 세금이 적용시키고 싶은. 뭐 아무튼 이번 정권은 다 세금이야, 씨. 조금 진정을 하고 여튼 지금 생수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분께서는 주택수 적용되고 이제 양도세, 종부세가 적용될 것 같으니까 뭐 나머지 다른 어떤 세금 출구 세금에 대한 절세 혜택에 대한 전략을 조금은 한 번 더 잘 짜셔야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호텔도 사실 주거용으로 공급한다고 뭐 5만 걸 다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하더만 이제 잘 살고 있는 것하고 공급되고 있는 공급되어질 생수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것은 뭔가 뭐 정책의 일관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. 기존의 생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. 용도 변경 거주하시려면 하셔야 됩니다. 용도 변경을 못하겠어. 그러면 숙박업으로 등록하시고 거주하는 것을 빼야 됩니다. 이걸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강제로 부과를 하겠답니다. 앞으로의 생숙 시설은요, 생활 숙박 시설은 숙박업으로만 사용을 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분양 공고를 할 때 주택 사용 불가를 꼭 명시를 하라고 합니다. 이 해당하는 시행 날짜가 2021년 4월입니다.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나간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기존의 생숙 시설은 용도 변경을 하면 거주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버립니다. 이행강제금은 10%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 숙박 시설은 숙박업으로만 사용을 해랍니다. 주택 사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. 2021년 4월에 시행, 다음 달에 시행입니다. 그래서 지금 분양 공고가 끝난 것들은 모르는데 앞으로 분양을 할 만한 곳에 생숙 준비하고 있는 생숙들은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시장
이 결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.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억지로 누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정책도 벌써 25번, 26번 뭐 누더기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 이런 생수에 관한 것들 또한 또 이게 뛰어난 어떤 발빠른 똑똑한 분들은 여기서 또 어떤 전략을 짜시겠죠. 짜서 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까? 이러한 부분의 다음에 그림은 또 어떻게 될까?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배남TV 이야기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생활 숙박시설을 사실은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고요. 혹시나 생활 숙박시설의 소유주로서 이번 생활 숙박시설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. 제 친한 형은 생숙에 사는데 사실은 그쪽도 뭐 이런저런 대응을 한다, 뭐를 한다, 이렇게 하고 있고, 정확하게는 아직도 그쪽에서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기존 분들이 참 소급 적용이라 진짜 열불날 일입니다. 그죠? 그리고 작년에 임사자들도 이거 한번 당했습니다. 임대사업자 분들도 이게 정부가 권장해놓고 막고 다시 이 철퇴를 가하고 이래서 임사자들도 한번 당했습니다. 다만 기존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용도 변경이라는 하나의 것은 열어뒀으니까 결국 세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뭐 미리미리 또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생숙들이 참 많았습니다.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거기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입지가 또 말해줍니다. 그래서 좋은 입지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의 생숙을 분양 받으실 분들은 좀 사태를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북한에도 생숙이 지금 들어가 있고 괜찮은 지역 뭐 다른 쪽들도 생숙이 들어갈 건데 잘 하면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잘 째려보고 야 이거 뭐 한번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 도전해봐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생활 숙박시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품고 있는 입지가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죠. 영상을 보시면 구독해야지 하는 그런 채널을 꿈꾸며 그런 채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. 어떤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. 어제는 유튜브 AI가 제 블로그를 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밀어줬는지 와 자고 일어나니까 구독자님이 되게 많이 구독을 해주셨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제 이런 또 구독자님이 늘어남에 대한 것들을 기대에 부응하고자 좋은 자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복된 날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